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ICT 스마트 관광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지원 공모를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평입니다. 이번 사업은 또 어떤 내용인지 기대를 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ICT 스마트 관광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관광 산업의 가치 재발견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창업자를 찾아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스마트 관광 분야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기존 관광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음성 안내 서비스 TTS고요. 두 번째가 개인 맞춤형 추천 상품이고 세 번째가 스마트 관광 앱 개발 등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안내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관광을 가서 안내원이 없으면 그 지역의 역사나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죠. 다국어 음성 관광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광지 설명, 길 안내, 역사적 배경 등을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 가니까 박물관 얘기를 설명을 한국어로 해주듯이 그런 설명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전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차고 다니면서 네.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입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앱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인 맞춤형 추천 여행 상품은 그럼 어떤 걸까요? 자,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여행 상품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의 관심사, 예산,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여행 일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인공지능 개발 이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스마트 관광 앱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됩니까? 자, 관광 앱을 개발해서요, 관광 정보, 지도, 사진, 도보 경로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가 이 핸드폰에서 다 나오는 거고요. 또 드론 영상, VR 영상, 스토리텔링과 결합해서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마치 가본 것처럼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스마트 관광 창업을 할 때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와 보안, 두 번째는 접근성 운영, 세 번째는 기술 지속성, 네 번째는 문화적 적응, 다섯 번째 환경 친화적 서비스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용을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쭉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관광지를 찍다 보면 찍지 말아야 될 게 찍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라든가 그쪽에 뭐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관광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활용할 때 프라이버시 보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해킹이나 피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접근성 고려라는 건 어떤 접근성을 뜻하죠? 자, 기존 관광의 경우 모든 연령이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가는 곳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만큼 스마트 관광 서비스는 모든 사용자에 접근 가능해야 됩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관광객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술 지속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나요? 자, 우리가 VR 그러면은 한때 엄청났잖아요. 지금 요즘 안 쓰죠. 다 요즘은 VR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빠르게 변화함으로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개발할 때 최신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기존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복합현실 같은 기술들도 결국 대체가 되는 기술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개발해야 합니다.
문화적 적응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좀 생소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자, 외국인이나 우리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 관광은 다양한 문화와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다른 관광 문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는요? 자, 관광 서비스가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애초에 스마트 관광 서비스는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돼야 되죠.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 친환경적인 기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스마트 관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만약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는 그럼 어떤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업화 자금입니다. 최대 2,500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멘토링 및 교육입니다. 스마트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 검진 및 후속 지원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킹 기회입니다. 다양한 기업 및 전문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과 교류를 도모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으로 도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신규 등록할 예비 창업자로서 예비 창업자는 6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스타트업의 관광 스타트업 현재 하시는 분들의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중소기업법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여야 합니다. 이것도 뭐 심사팀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선정 평가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적격 검토가 1차로 하는데요. 서류 검사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때 2배수를 일단 선정합니다. 두 번째 서류 평가가 2차로 들어가는데요. 전문 평가위원단이 사업 계획서를 평가합니다. 혁신 가능성, 성장 잡내력, 이원권 활용 계획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3차로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최종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서면 또는 대면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원 사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적격 검토, 서류 평가, 발표 평가가 예, 그렇죠.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군요. 이 신청 자격은 예비 창업자나 3년 이내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다 비슷한데요. 금융기관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주의인 자, 뭐 이렇게 빚 못 갚은 사람들, 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인 경우, 또 중소벤처기업보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에 업종을 역행하거나 예정인 자, 기타 주관기관의 참여 제한에 사유가 있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지원금을 받았다든가 다른 아이템을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해당합니다. 아니 하시는 분들도 되는데 다른 아이템에서 돈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빚이 있거나 세금 체불하신 분은 안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선정시 우대를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게 강원권의 거주자 아니면 강원권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우대를 받고요. 또 만 39세 미만 청년이나 또 이제 그 창업보육센터에서 기타 추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선정된 경우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또 부분들도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자, 우선 그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사업 계획을 일단 만들었으면 그 계획표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또 이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특화 프로그램의 행사 등을 합니다. 거기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되고요. 모두 자료 제출, 뭐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수시 및 최종 점검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죠. 거기서 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도 5년간 성과 이력 관리 등을 하기 때문에 이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할 때 어떤 부분을 그럼 좀 유의해야 될까요? 유의할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서류 미비를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또는 철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이 아이디어가 본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의 거 가지고 하시면 이거 분명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제출물이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을 경우에도 안 됩니다. 또 이게 선정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원금을 빼돌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그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면 미참여 시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이 조치가 됩니다. 또 이제 아까 저 얘기했던 건 동일 아이템으로 타 창업 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타 창업 기관에 지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제 선정 이후 공개된 사업 모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신청자가 공개 전에 직접 지식 재산권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신청 접수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신청자가 직접 추진해야 되며 그것을 협의 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2024 ICT 스마트 관광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4년 ICT 스마트 관광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를 냈습니다. 사업 목적은 스마트 관광 분야의 혁신기업 육성 및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이며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사업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최대 2,500만 원, 멘토링, 교육, 시장 검증,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이며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공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총 7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2024 ICT 스마트 관광 스타트업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